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한가요? 불편한 감정 같은 것을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A라는 사람은 친한 친구일수록 말을 세게 하는 편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라며 무엇이든 가르치려 하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후, 너는 소심해서 탈이야 라며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솔직한 사람은 나쁜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해도 그렇게 단정 지으면 기분 나빠 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 합니다. 싫은 소리해서 뭐해? 내가 편하니까 저러나 보지.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죠. 즉, 솔직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용기를 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매우 솔직하지 못한 편입니다. 사실 앞선 예시는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린 것인데요. 당시 친구가 저를 소심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 친구와 멀어지게 될까봐 애써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도 같아 라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제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를 받는 것은 저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죠. 이대로라면 한순간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제 분노를 마주할 것을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 나름대로 해결해보기 위해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 두려움의 기술과 평온의 기술이 여러분의 솔직하지 못한 감정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두려움의 기술을 쓴 전 미국 모골스키 국가대표 크리스틴 울먼은 두려움과의 연애를 추천합니다.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두려움과 연애를 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틴은 전 세계 스키어들 사이에서 죽음의 코스로 알려진 그랜드 티턴을 스키로 강화한 최초의 여성으로, 은퇴 후에는 두려움 전문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스키를 잘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두려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할 때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존중하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리스틴을 스타팅 라인으로 데려다주면 그녀는 스키를 타는 순간에 몰입하며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연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두려움을 억압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꽁에 있지만 쿨한 척 감정을 억누를 때 강하다고 느꼈던 것처럼요. 그러나 두려움에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다 보면 두려움은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고 고통 또한 줄어듭니다. 두 번째, 현명해집니다. 두려움을 인식한다는 것은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철창 속에 가두어 놓았던 두려움을 인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을 드러내면 안 좋아라고 생각했던 것을 드러내도 괜찮아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떨 때 두려워하는지 잘 알기에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평온의 기술의 저자 강준만 교수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며 쓴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넌 너무 소심해. 같은 말을 듣는 게 싫어서 둔감한 척, 의연한 척 뽐내는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스 페라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그 약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만 조그만 용기를 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루는 대외 활동에서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위로를 하다가 에이, 소심하게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소심하다고 할 때마다 화가 나. 그런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말할 때 신경 좀 써주라. 그러자 생각보다 쿨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어? 진짜 미안. 진작 말해주지.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 줬던 거잖아. 물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약점을 공개할 때 그것을 상쇄하고 남을 자신의 강점을 먼저 찾으라 말합니다. 믿는 구석 하나쯤 남겨두라는 것인데요. 평소 예민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배려심 하나는 끝내주지. 평소 소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약점을 무시하더라도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신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세상에 이렇게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동안 저는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약점을 공개하기가 두려워 오히려 강점마저 숨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기술과 평온의 기술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고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걱정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고 이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해질 준비가 되었나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